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고정 마인드셋. 평균을 따라야 한다. 이 나이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이 나이에 뭐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안정감을 찾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좋은 직장인데 남들은 못 들어와서 안달하는 직장인데 제가 그만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다들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데 어떡해요? 이 모든 얘기 안에는 평균이 존재해요, 평균. 어떤 나이에 무엇을 하는 게 평균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아주 일상적으로 촘촘하게 우리가 평균이란 개념에 묶여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그 나이에 첫 키스도 안 해 봤냐?" 첫 키스하는 평균 나이가 있는 거죠. '아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 정년기가 있다는 생각이죠. '공무원을 왜 그만둬 공무원을. 공무원은 모두가 원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생각.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평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까발렸어요. 아기가 일어나서 기는데 뭐 걸리는 시간 1 년이 안 걸리는 아이도 있고 1 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기다가 일어나고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어떤 아이는 목부터 가누고 등등등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 가는 경로가 하나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1 년이 지났는데 "우리 애가 못 걸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타이밍에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랬어요. 모두 다 다르게 성장해 왔다. 똑같이 걷고 있고 서고 있지만 어느 나이에 뭘 해야 된다. 평균 지능이다. 이런 행동이 평균적이다. 보통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평균이 없는데도 우리는 없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다양성, 뭔가 하나로 뭉쳐지는 보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허상에 매여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안 그래. 이 나이엔 안 돼.' 이런 생각, 평균에 계속 갇혀서 문제의 솔루션들이 계속 줄어든다. 대안들을 내가 먼저 쳐 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힘들면 안 되지. 다들 이 정도는 힘든데 참지 않나?' 그 다들이 누구예요? 없다니까요. '다들 이 정도는 벌지 않나?' 그 다들이 누구예요? 다 다르다니까요. 다들 남들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 느끼게 하고 내가 오답을 선택한 것 같이 느끼고 불안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들은의 남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들의 그 다들은 없다예요. 허상이다예요.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벌써 30 인데 어떡해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야. 그런 말들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해야 할 시기, 하지 말아야 할 시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평균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치를 보죠. 창조적인 사람들의 특징. 80, 90이 되어도 계속 도전하고 왕성하게 창조 활동을 멈추지 않아요. '늙었다. 이제 끝났다. 더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예전처럼 매일 밤새고는 못해서 좀 불편하고 짜증은 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즐거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작품들은 인생 후반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살고 많이 경험할수록 더 세밀해지고 더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걸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했던 핵심 훈련이에요. 제가 평균에 사로잡힐 때마다. 왜냐하면 평균은 정말 촘촘하거든요. 모든 순간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세상엔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다들 이런 말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상상하는 거예요. 20 년을 일하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둬도 될까? 그게 좋은 선택일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못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고 나서 되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못 그만둬서 그냥 결국은 다니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다니는 내내 고민하면서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다. 그냥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다. 그럼 남는 게 뭐게요?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지? 요것만 남아요. 정답이 없다. 그럼 난 뭘 원하지? 그리고 평균이 없다.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그럼 난 뭘 원하지? 이렇게요. 또 내 친구들은 다 부동산 투자해서 집이 여러 개다. 30 대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망한 사람도 있고 집은 여러 채인데 대출이 많아서 요즘에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투자한 걸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여러 채라 돈도 많은데 자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지니까 더 공허함을 느껴서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요,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좋아해요.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당연히 모델은 젊고 멋진 사람이어야 된다를 깨고 있는 시니어 모델.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너무 기품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내공이 너무 멋있잖아요. 김희자 배우님이 80이 넘었는데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도전적인 작품으로. 그럴 때 우리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80세에 시집을 출간한 할머니, 그때 한글을 배운 할머니, 20 살인데 대학 가야 된다고 다들 막 하는데 혼자서 대학 안 가기로 결심하고 세계 여행 가는 청년, 이렇게 평균을 깨는 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나도 평균 안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거죠. 근데 평균을 깬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부러워하고 열광하면서 정작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는 평균에 묶여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들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은 없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정답을 찾고 평균을 찾고 여기서 벗어나는 걸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이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 못 사니까. 무리해서 내쳐지는 건 죽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생존이 보장되니까. 라는 아주 원시적인 두뇌의 생각이죠. 유전자에 각인된 두려움이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돼. 즉 수치심이죠. 수치심. 평균을 따라가는 불안 아래는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이런 조건에 있어야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거야. 사랑받을 거야. 무리에 낄 수 있어. 그리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은, 정답이 아닌 모습으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수치심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에요. 전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수치심이었구나. 그 어떤 감정보다 가장 자주,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최고의 지배적인 감정은 수치심이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치심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아 이미지. 요런 이미지로 있으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나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받아들여질 텐데, 두렵지 않을 텐데. 근데 고 이미지에 미치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남들은, 다들, 남들과 다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허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난 예쁘지 않아서, 난 똑똑하지 않아서, 나는 젊지 않아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나는 나 혼자 내 자아 이미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겠어요? 라방하면서 제가 원하는 제 자아 이미지에 제가 못 미쳐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쟤 왜 저럼? 나라님 왜 저럼? 나라님 반가워서 보러 왔는데 왜 혼자 허둥대고 있지?' 하고 있을 동안 저는 시작하고 나서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긴장 안 하고 잘 오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타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혼자 허둥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치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제 이미지에 제가 못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싫어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수치심은 내 주제다. 남들이 나를 진짜로 싫어하거나 진짜로 내치거나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정답을 찾고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불안한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핵심에는 수치스러움이 있다.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무리에 끼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평균에 속하려는 미친 발버둥을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 너머에 많은 답이 있어요. 정답을 넘어선 아주 많은 답. 평균이 아닌 나만의 답이 다 수치심 너머에 있어요. 창의적이고 성숙하고 애매모호함을 견딜 수 있고 정답에 매이지 않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수치심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넘어간다는 건 너무 본질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든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핵심이다. 수치심. 수치심이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떼어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좀 성장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내 우리에게 붙어 다닐 그림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심에 내 인생이 말려 들어가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수치심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있어도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씩 이 수치심의 감옥을 풀어내고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더 많이 나들이를 나갈 수 있어요, 감옥 밖으로. 이 수치심을 방치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꽝으로 만든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 아니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무리해서 내쳐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다 허상이구나. 내가 괜찮은 인간이어야만 무리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허상이다.
내가 이 나이에 집도 없고 애인도 없고 좋은 직업도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집도 있고 애인도 있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치심을 느낄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기. 제가 좋아하는 돈 미겔 루이스의 명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95%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어서 고통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반복 훈련해야 돼요. "사실이 아니야. 허구야. 이게 날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허구야. 그럼 난 왜 괴로워하고 있어?" 이러고 계속 나아가야죠.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소감을 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타임! 좋아요도 한번 눌러서 사랑을 표시해 주세요.